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. 잘하면 잘할수록 부족한 부분이 더 보이게 되고요. 더 잘하는 학생들이 보이게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대치동 캐슬입니다. 요즘 비가 많이 오네요.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요, 공부를 학생들이 잘하게 되면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이게 직접적으로 공부랑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부도 뭐 멘탈 게임이니까요. 멘탈에 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학생들이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요,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요.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요.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요, 성적이 오르고 성과가 오르는 시기가 옵니다. 그럴 때는요, 그 학생도 그렇고 그 학생의 부모님도 그렇고요, 너무 좋아요. 뭐 당연하잖아요. 열심히 일해서 성과가 나게 되니까요. 근데 되게 재밌게도요, 일정 수준 이상 공부를 잘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저는 거의 반드시 한 번쯤 불안감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요, 단순합니다. 예전에는요, 일반적인 그룹에서 내가 공부를 잘하던 사람이었는데요,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게 되면 반드시 공부를 잘하는 그룹을 찾아가게 되거든요. 그러면 그 공부를 잘하는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상대적 위치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. 이게 학습 곡선에서도 자연스러운 게요, 그 곡선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라지다가요, 그 뒤부터는 완만해지거든요. 당연하잖아요. 90점에서 95점 올리는 것보다 95점에서 100점 올리는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. 근데 문제는 내가 되게 힘든데 넘사벽에 점을 찍고 있는 친구들이 보이면 내가 거기까지 도달할 만한 그 길이 잘 안 보여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시기는요, 대학교 1학년 1학기였습니다. 그게 왜 그랬냐면, 저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재수를 했다가 재수 때 열심히 해서 대학교를 간 케이스거든요. 생각해보면 그 계기도 되게 웃깁니다. 제 앞에 있던 누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, 2달 뒤인가 그 누나가 다른 반으로 갔거든요. 근데 그 열심히 하던 게 습관이 돼서 1년을 공부를 하게 됐고 대학교를 오게 됐습니다. 그런데요, 대학교를 가보니까 넘사벽의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경우에 공부를 잘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주특기였는데, 그 넘사벽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이렇게 초라했었나를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기숙사 화장실에서 정말 많이 울면서 내가 여기 왜 왔을까를 되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. 많은 경우에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할 때는요,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다가요, 학생이 공부를 진짜 잘하게 되잖아요. 그럼 정말로요,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게 돼요. 왜냐면 수학을 잘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영어도 맞춰야 되고 뭐 과학도 잘해야 되고 그런 뭐 탐구도 잘해야 될 것 같고, 이렇게 그 잘한다는 기준이 올라가면서 수반되는 활동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. 근데 활동이 많아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, 그 집단이 바뀌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위치가 내려감으로써 그 학생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근데 그게 옆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, 그 집단 안으로 들어가면 그 보이는 세계가 그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. 그 안에서 내가 제일 못나 보이는 거죠. 제가 유튜브 할 때도 비슷했는데요, 처음에 할 때는 멋모르고 그냥 열심히 했거든요. 뭐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요, 이것도 부족해 보이고 저것도 부족해 보이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잊고 있었던 불안감을 다시 한번 경험을 했던 요즘이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제가 했던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저를 치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공유해 드리면, 첫 번째로는요, 그 과정이 자연스럽다고 인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냉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경험하게 되는 발달 과정과 같은 거거든요.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무리 안에 톡 들어가 있으면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. 그럴 때 이게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내가 이것도 노력을 안 했고 저것도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야 라고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. 며칠 전에요, 제가 수학을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잘 돼서 민족사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이 있거든요. 그 친구랑 유튜브도 찍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그 친구도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.
그 전에는 중학교 때 그래도 자기가 날고 긴다고 생각을 했는데요. 민사고에 가니까 정말 괴물이 많더래요. 그래서 1학기는요 완전 멘붕이 왔고요. 2학기에 들어선 인생을 망할 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를 매우 치열하게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2학년이고 어느 정도 평정을 찾았다고 합니다. 아무튼 나의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걸 나와 주변에서 계속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, 학생이 원래 가지고 있는 문제, 뭐 대부분의 경우는 공부겠죠. 혹은 부모님들이 교육에 관한 문제, 이렇게 큰 덩어리, 그러니까 내가 불안감을 갖게 되는 문제들은요,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. 그리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그 해당 분야를 다이렉트로 개선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준비가 그걸 받아들일 정도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. 그럴 때 제가 추천하는 거는요,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. 냉정히 말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은 10시간, 정말 많아봐야 12시간일 거거든요. 그렇다면 그 나머지 12시간은요, 앞에 있는 12시간을 위한 들러리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고 센터를 운영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밥을 먹는다든지 뭐 잠을 잔다든지 이런 거는 실은 냉정히 말하면 엄청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. 그래서 요거는 그냥 대충 하는 거죠. 이해가 되시죠? 왜냐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.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요, 그 누수가 되는 일상생활을 조금씩 바꾸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던 시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, 첫 번째로는요, 마음이 불안해지면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휴대폰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. 뭔가 더 좋은 정보가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에. 근데 어차피 밤에 잘 때 보는 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시간 낭비잖아요.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면 그냥 비행기 모드를 합니다. 그래서 자고 일어날 때까지 그냥 맘 편히 자는 거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데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요, 위축되고 경직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때 뭘 해야 되는데 까먹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. 그래서 저는 그 업무 노트를 사서요, 다 적기 시작해요. 바로 이렇게요. 이렇게 되면요, 업무 노트에 해야 될 일도 적고요, 그때 느꼈던 감정도 적고요.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감정이나 할 일 덩어리를 모두 다 업무 노트에 던진다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적어도 여기 써 있는 일을 잘 지키면 되니까요,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일 한 가지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컴퓨터 파일 정리가 돼도 좋고요. 집에 들어왔을 때 신발이나 슬리퍼를 제자리로 돌리는 것들인 거죠. 생각해보면 되게 사소한데요, 지금 그 심리적인 상태에서는 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손이 닿는 작은 일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마음을 추스리는 거죠. 다시 그 원래 있는 조합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. 어차피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장 달려든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꼭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무언가 나의 생활을 진전시키고 있다,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의 힘으로 조금씩 해결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매우 큰 효과를 본 건데요, 저는 학생들을 많이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이렇게 불안하거나 혹은 슬럼프라는 말로 바꿔도 전 비슷할까라고 생각하는데, 그렇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요, 좋은 게 안 보여요. 왜냐면 얘도 부족하고 이거는 노력을 안 한 것 같고, 잠 한두 시간 더 줄이면 이거 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. 그럴 때는요, 긍정의 말이 나에게 안 나오니까요, 타인을 긍정을 하면요, 그 긍정의 말을 내가 듣는 것 같아요. 이것은 제가 배웠던 명상의 방법을 뒤집은 건데요, 기본적으로 명상은요, 가만히 앉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나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정리된 눈으로 타인을 바라봤을 때 내가 나를 보는 것만큼 타인이 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타인이 보인다는 원리거든요. 저는 이 반대로 학생들을 칭찬하면서,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그 모습과 닮아 있는 나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효과를 경험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인이냐 자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, 내 안에서 긍정적인 언어들을 발설하는 그 연습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찌그러진 모습을 다독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부모님들은 스스로를 바라보거나 자녀를 볼 때 이게 한 번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연결고리가 느슨한 사람이어도 좋고요, 아니면 같은 취미 교실을 하는 타인이어도 좋으니
그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그 언어들이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냐면 저 역시도 그랬지만 공부를 잘하는 법은 배웠어요. 열심히 공부하고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잖아요. 그런데 그 공부를 잘하고 나서 느끼는 그 감정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은요, 저도 잘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겠죠. 그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이 같은 문제를 경험했을 때 저의 내용을 공유하게 된다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. 잘하면 잘할수록 부족한 부분이 더 보이게 되고요. 더 잘하는 학생들이 보이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내 아이가 더 잘하게 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닐 수 있고, 차라리 그 현상에 대한 대처법을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.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 서로 힘을 모아서 하루하루 열심히 지내면 좋겠습니다. 아우, 이번 영상은 제 부끄러운 모습을 다 오픈하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네요.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거는요, 그 사람이 불안감에 있거나 슬럼프에 있다는 걸요,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이 친구가 잘하고 있으니까요. 하지만 그 당사자가 되어보면 느끼는 감정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할 수 있다는 걸 이 영상을 통해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교육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. 저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